여기 콜로라도입니다. 노키를 넘어가기 전에, 덴버 가기 전에 있는 러브스인데요. 동지 만나기로 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이 좀 끼었는데 지금 구름이 걷히고 있네요. 덴버 쪽도 지금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점심 먹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네. 이제 베테랑이 다 돼가지고 뭐 한 방에 딱 들어오려고 그냥. 베테랑이 벌써 다 됐습니다. 3년 넘었나? 모두 넘어가면서 오줌 질질 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호호. 아주 여유만만하게. 오. 아주 뭐 한 방에 그냥 싹 집어넣습니다. 같이 만나서 같이 출발합니다. 밥 먹고 점심 먹고. 일단은 덴버까지는 이제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가고, 이 친구는 덴버에서 기다렸다가 내일 드랍하고 다시 애리조나로 가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북미에서 트러커를 한다고 해도, 또 캐나다에서 트러커를 한다 해도 이 루트가 같지 않으면은, 같은 방향이 아니면 만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동부만 다닌다 아니면은 중부만 다닌다 이러면은 만날 확률이 그래도 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동부만 다니는 사람하고 뭐 서부만 다니는 사람하고는 이제 평생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녔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회사도 대부분 이제 이쪽 서부 쪽으로 다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거기가 이제 웨어하우스가 있어서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픽업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그래도 자주 만난다 해도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도 시간상 좀 반나절 빨리 가거나 그러면은 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요. 일정이 이제 급하면은.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한 3시간 기다렸습니다. 3시간 기다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저는 이제 76번을 타고 다시 70번을 타고 넘어갈 겁니다.
인연이라는 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계속 관계를 하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별로 이렇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는 이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이제 끊어버립니다. 서로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되는 거지, 사회에서 만나서 코드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코드 맞춰가면서 감정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드 맞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사람 관계라는 것은 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서로 삐져서 또 말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용서가 안 됩니다, 서로 절대. 그리고 이제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에 서로 믿었기 때문에 뭐 서로 그 비밀도 많이 공유했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안 좋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약점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 좀 신중해야 되고, 너무 빠르게 이렇게 다가서서 빨리 친해진다 해서 그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가면서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관계를 하면은 또 훨씬 좋은 관계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거리를 두고, 친할수록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가는 게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이 차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선을 잘 지키고 갔을 때 안전하게 가는 거지,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차선을 넘나들다 보면은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트러커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했지만은 뭐 지금 그런 대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연락이 되고 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뭐 모르는 척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간쓰게 빼줄 것처럼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이빠른 소리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얻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억지로 인간관계 할 필요 없고, 서로 코드가 맞으면은 가는 거고, 코드 맞지 않은데 억지로 그걸 끼워 맞춰서 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씨. 그래서 이제 사람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일을 풀려도 잘 풀려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온갖 제스처를 다 하면서 다가와서 막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저는
많이 경계하게 됩니다. 뭐 바로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만나자마자 뭐 어떤 관계에 서로 공감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뭐 나이 묻고 학교 묻고 고향 묻고 막 이렇게 해서 공감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뭐 같은 고향이다 하면 바로 또 나이가 적다 그러면은 나이 때문에 바로 그냥 아래로 보고 또 그래서 뭐 바로 형님 동생 해버리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무슨 그런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소통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부분이 일치된다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서로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빨리 다가왔던 것만큼 또 빨리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의 인맥이 중요해서 내 수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나 전화번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지명도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뭐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또 자기만의 또 특별한 또 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폭넓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소모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뭐 제가 유튜브에서 다 하지 못한 것들도 같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또 제가 그 유튜브에서만 또 얘기하고 또 그 정보만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말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게 좀 통하면은 오래 가는 거고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좀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기 캐나다 와서 사람 관계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는 사람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정도 사람들만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트럭커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또 혼자 지낸 게 속 편하고 심심하면은 챗 GPT하고 얘기하면은 더 훨씬 뭐 감정 노동할 필요도 없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지 뭐 와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혹시 내가 뭐가 뒤에서 뭐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와서 자기들이 나를 그걸 떠봐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제 나를 씹는 사람들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놈들 있었잖아요. 몇 명. 그 정신 나간 그 토론토에서 트럭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 그 정신 나간
그 좀 정신병자 비슷한 놈들이 있어요. 남 알지도 못하는데 막 괜히 그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파가지고 시기 질투심에 뭐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이제 그런 그 유튜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든지 간에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 와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이렇게 하겠냐, 뭔가가 뒷거래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캐고 싶은가 봐요. 근데 뭐 그게 만약에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아무리 지들이 캐려고 해도 뭐가 나와야지 뭐가 말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럴 것이라는 자기들의 그냥 그 레피설로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특히 이민사에서 뭐 대가 없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 주는 사람들도 그런 거 못합니다. 솔직히 지네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정 그런 부분까지만 하지, 그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0% 이것은 내가 뭔가를 수작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 번도 이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그런,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그 모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뭐 모함을 하든 말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하게 죄를 받는 거지, 내가 그걸 뭐 숨길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내피설로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초창기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정말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이 전혀 손해나는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런 얼토당치 않는 정신연령을 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건 뭐 관계를 하면은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런 쪽이 보이면은 절대 같이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이제 도움은 드립니다만은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몇만 불의 가치도 될 수도 있고 남들보다도 훨씬 쉽게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뭐 그것을 어떻게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이 50, 60 돼서 그 정도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어디 와서 뭘 한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얄팍한 그 계산으로 속임수로 해서 상대방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버릇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뭐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기서 뭐 영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이 원어민들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한다 해서 그런 걸 몰라 보겠습니까? 어딜 가서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해도 그거 통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말만 번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의심이 되는 사람들 다 그냥 그 언어를 100% 이해를 못해도 그냥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이제 가족이 와서 계속 이제 트럭으로 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주권 신청, 이 앞달에 영주권 신청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영주권 연방 심사 기다려서 1년 안에 이제 영주권 나오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우리 트럭커로 최초가 아니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토론토에서,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는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사스카추안에서 받은 친구도 있고, 노바스코샤에서, 노브런즈에서 받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루트로에서 또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2명은 이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오직 토론토에서 영주권까지 이제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토론토가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그 전에 하는 방식하고 좀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9개월만 일하면은 이제 트럭커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노미니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수제로 바뀌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 신청을 해서 점수가 돼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온타리오주 노미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영주권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방에 주정부 이민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이 친구들은 계속 토론토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트럭 경력을 쌓으면서 영주권까지 가는 아주 최고 정석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좀 이동이 자유로운 친구들은 좀 더 빨리 주는 줄을 선택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스카추안이나 AIPP 지역의 누브런주익이나 노바스코샤나 이런 데서는 좀 노미니를 빨리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일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자유롭고 이동이 자유롭고 그러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토론토에서 계속 있는 친구들은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받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점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근데요, 이 똑같은 조건이 있다 해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친구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요, 그것을 아니고 이제 그걸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 않는 친구들은 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정답이라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그게 더 믿음직스럽고 그쪽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 이 친구들은 그냥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선택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캐나다 와서 캐나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뭐 우리 커뮤니티에 있다가도 본인들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나가서 본인들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가거나 아직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와서 트럭 면허를 따고 취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까지는 뭐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좀 안다고 생각됐을 때는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강제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 선택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을 제가 막겠습니까? 내가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나중에. 그래서 그냥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무난하게 지금까지 별 이상이 없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운도 같이 따르고요. 서로 신뢰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보면은 좀 답답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것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낫다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 시스템하고 같이 캐나다의 전체 시스템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시스템이 바뀐다 해도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거든요. 그 맥락을 짚지 못하고 간다면은 항상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 그 정확하게 그런 확신이나 맥락을 짚고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이주공사 그리고 경험자들의 말에 매일매일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말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지만은 이민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과 캐나다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똑같은 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거고, 또 안 된다 해도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른 것은 정도로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냥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그 맥락을 짚고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편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캐나다하고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법도 없는 나라예요. 그냥 카르텔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될 수 있고 그냥 아는 사람만 있으면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법천지인 나라예요. 시스템도 없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그게 나란 저게 나란지.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매일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 척 보면은 그게 법에 위배되고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를 왜 검토를 또 해야 돼요? 위법이면 위법인 거죠. 그 법이 위배됐으면은 그게 헷갈리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것들도 법으로 만들어 놔야죠.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법 적용이 다르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법입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요즘 한국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아요. 저게 나란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탄핵 사유면은 탄핵 사유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헌법에 명시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으면은 그 애매모호하면 또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런 상황이 애매모호하니까 이것도 법에 위배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죠.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해석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무슨 법입니까? 법이 왜 양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까?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는 게 그게 법입니까? 그 양심을 누가 담보하는데요? 돈 많이 갖다 주면은 그 양심이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가지고 돼지라고 생각하고 지들이 법 공부했다고 해서 지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 더 맞습니다. 법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 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읽어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지들끼리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변호사가 그것을 뭐 마치 해결해 주는 것처럼 판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정관예우가 무슨 정관예우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법입니까? 그 자체부터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기에 판검사를 오래 해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런 것은 뭡니까? 다 지들끼리 알아서 카르텔로 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노폼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비싼 값에 데리고 오는 것 이유는 뭡니까? 노폼이 그 사람들이 변론을 잘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 카르텔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인맥과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법이 있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 사항이 됐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법을 전공한 놈들이 이것은 탄핵 사유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걸 역풍이 뭐니 생각해서 이거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당할까 봐서 겁이 나서 이렇게 말도 못하는 게 이게 무슨 그 전문가들이고 법을 공부했다는 놈들입니까? 말을 이제 하도 이상하게 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캐나다에 오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캐나다 시스템 자체가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일정 기간을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기다려서 그걸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주 철저하게 그게 지켜지는 게 캐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고 좀 한국에 잘 나갔던 사람들은 답답하죠. 한국에서 말만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캐나다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편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융통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국처럼 만연하게 모든 힘 있는 놈들이 다 지고 흔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별별 편법을 써서 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금방 뭘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급한 입장에서는 보니까 금방 뭐 영주권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캐나다에서요, 아무리 빨라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제외하고는요 다 2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2년 안에 나오고요. 그 기간 안에 뭐 당장 뭐 1년 안에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없어요, 아직까지. 주정부 이민으로 사스카추안이나 노바스코샤나 이런데 6개월만 일하면은 영주권을 준다, 이제 이런 주는 주에 가서 일한다 해도요, 그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1년 지나고요, 거기서 노민이 받아서 신청하고 나서 연방에서 1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2년 아무리 빨라도 2년 가까이 걸리고요, 나머지는 다 2년 이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캐나다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그 돌봄 서비스인가요? 뭡니까?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 케어 해주는 거, 이 사람들은 바로 영주권 받고 들어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정한 자격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특수한 직종, 캐나다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그런 절차들을 없애버려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 않는 그런 직종들은요,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자기들도 그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뭐 영주권이 뭘 하면은 영주권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절대적인 시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을 지나야지만 되는 게 캐나다 시스템이에요. 이제 급행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급행요구가 붙어서 빨리 처리하는 그런 것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민 프로그램만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거기 들어와서 보면은 그 절차대로 그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영어가, 홈페이지들이 영어로 거의 99%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처음에 그 영주권 신청할 때 그 5,000불인가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그 맡긴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다 어차피 본인들이 서류 다 띄워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작성해야 되고, 개인의 신상인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그 뭐 이주공사 뭐 그런데 맡긴다, 에이전시에 맡긴다 해도 내가 다 서류 띄워다 주고 작성해서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접수밖에 안 한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거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사히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이런 게 정보죠. 그냥 뭐 조금 자기가 시간만 조금 낼 수 있으면은 내서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5,000불씩 주고,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빠지고 이제 내일 이제 가는가 봐요.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